한번 경험해보라고. 그래도 들어보면 할만한데 뭐가 한번 그림 그려보자. 자, 원이 있고요. 이 원이 지금 뭐냐면 중심은 일사분면에 있는데 x축하고 접해요. x축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y축하고 두 점에서 QR에서 만나요. y축 그림상 보여 쪽에 있으니까. 네, Q하고 R이에요. 그 다음에 P점을 지나는 뭔가 직선이 있는데 그림을 너무 좀 못 그리긴 했네. 네, 뭐 이런 아이씨 미안. 그림 따라서 네. 그 다음에 한 이 정도로 뭐가 있어요. 네. 자, PS입니다. 자, 문제 QR하고요 PS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같아요.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6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원점하고 중심 사이 거리가 뭐냐니까 중심의 좌표를 알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축에 접하는 원이잖아요. 그럼 중심이 어디냐면 요 어딘가 있을 거거든. 요 어딘가 있을 거야, 중간쯤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3-2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이거 PS나 QR을 뭐라 그래요? 현이라고 하죠. 현이라고 합니다. 현의 성립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수직이 등분 라인을 그리면 지나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 라인을 그리면 지나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현의 길이 6인 걸 주고 뭐 반지름 이런 거 주면 뭐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뭐 거리 같은 것도 구할 수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등등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현 두 개를 힌트로 줬으니까 이 길이가 66으로 똑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중3 때 했던 게 뭐 이런 수선의 발을 내려본다던가 뭐 이렇게 선을 그려본다던가 하는 거라서 수선의 발을 그려보고 이렇게 그럼 거리 같겠지.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같을 테니까 이제 거리 같다 뭐 이런 것도 3-2 내용이 있거든. 이런 거 하면서 뭐 3-2 하면 되지. 네. 거리가 같아요. 아, 그리고 중심은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를 구해서 0,0 거리 재는 거니까 당연히 중심의 x좌표, y좌표를 해보려면 당연히 y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도 어차피 해봐야 되고 여기다도 어차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뭐고 이 길이 뭔지 알면 좌표 나오잖아요. 그죠? 반지름을 안 줬죠. 자, 뭐를 줬냐면 기울기가 3이다를 줬어요. 그냥 딴 거 하나도 안 주고. 점 안 줬잖아요. 이 점이 뭐다를 안 줬잖아요. 길이만 띡하고 6 줬지. 그래 뭐 이 정도는 하겠다. 얘가 3, 이 정도는 하겠다. 뭐 다 잘랐습니다. 그러면 자 봐요. 어떤 힌트들이 있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여기 직사각형 보이죠? 네, 요즘 중심의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C라고 할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필요해.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변 길이들을 좀 알면 돼. 근데 뭘 알아? 일단 얘는 이쪽에 삼각형이 있네. 그리고 이렇게 둘이가 같네.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피타를 좀 이루네요. 그러니까 뭔가 식 하나 세울 수 있어요. x좌표랑 y좌표랑. 근데 일단 기울기가 3인 걸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데 기울기가 3이면 결국 뭘 준 거냐면은 방향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갈 때 위로 3칸을 가는 방향이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직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1대 3대 루트 10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도 좀 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 각에 관한 힌트를 준 거라고요. 이렇게. 근데 저게 직각이 좀 많다 보니까 닮음이 있네? 뭐 닮음이야? 이게 각이 같네. 왜냐하면 동그라미 x 합쳐서 90도니까 여기 동그라미 아니야? 야, 그럼 다 나왔네? 이거랑 이거랑 닮습니다. 1대 3대 루트 10이라니까 1, 3, 루트 10. 네, 그래서 중심 루트 10 말이에요.
0,0 루트 10,1 걸고 가면 루트 11이죠. 4번. 알겠어? 그러니까 3-2에서 뭐 배웠던 걸 엄청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결국 문제를 푼다고 고난도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이게 준킬러 수준이었다니까. 물론 문제 좀 오래되긴 했어. 그림을 좀 그려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써요. 직각삼각형 닮음하고 관련된 거. 왜냐면 기울기를 알려주면 직각삼각형 새벽이가 나온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 1대 3대 루트 10이구나 얘 때문에 생기는 건 죄다 그렇구나 라고 하면 길이가 안 보이는 게 좀 보여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보조선을 좀 꺼봐야 된다는 거는 경험이 좀 더 필요하지만 어차피 3다시 한번 더 하면 될 것이고 이거는 좀 한번 경험해 보라고. 잘 못 풀어 이거. 한 번도 못 본 2등급은 보통 이걸 못 풀어요. 내신 2등급. 내신 2등급 중반 때 되는 애들은 처음 보는 애들은 이걸 못 풉니다. 근데 한번 보면 풀죠.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넣어봤어요. 네. 좀 잘하니까 앞으로 좀 보게 될 거야. 좀 난이도 있는 문제집에서 슬슬 나와요. 뭐 고쟁이 같은 거. 근데 여러분들 내신에서 때는 고쟁이 정도 필수라서 거의 학교가 8번은 내가 왜 8번은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냐면 너 잘 한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왜 하려고 하냐면 7번 아까 그거 저 선거리 한번 깠네. 이것도 좀 쉽게 할 수 있어서 똑같이 안 따라해도 돼요. 3 어차피 이런 거 그림은 주니까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2등분을 한다. 그럼 앱의 기울기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거를 당연히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전체 넓이를 알아야 넓이 반으로 자르죠. 그래서 저 니은자 모양 넓이 했을 거예요. 넓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 이제 반을 잘랐겠죠. 네, 반을 잘랐을 텐데. 넓이를 좀 구해보면 얘가 9, 얘가 6, 얘가 6인가요? 네. 그러면 니은자에 위로 튀어나온 애랑 오른쪽 아래로 튀어나온 애랑 오른쪽 아래로 튀어나온 애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얘가 작잖아요. 여기 9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이쪽이 좁은 게 확실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약간 이쪽에 좀 더 쳐주니까 이쪽보다. 그러니까 대충 여기 정도 있을 거다라고 치고 그래서 여기를 뭐 x라고 두시는 뒤에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다 해서 이 길이를 구하셔가지고 점의 좌표 구해서 0,5 연결한 기울기로 가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거를 갑자기 생각이 나네. 오랜만에 생각나. 생각이 안 나네. 생각 안 하면 해보지. 그냥 이렇게 하세요. 내가 나중에 생각나면 해드릴게요. 쉽게 할 방법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나눠주고 반 자르면 돼. 다른 거랑 착각을 해놔요. 네, 뭐 RPM 해봅시다. 자, RPM이 네, 40쪽, 41쪽인데요. 제가 271을 할게요. 생각보다 약간 낮은 거였어. 네, 이건 할 거고요. 말고 질문 있어요?
74번이요. 네, 74번하고요. 또 278이요. 78. 됐어요? 아 이거 네. 이게 물론 이 문제를 푸는데 뭐 나중 선행하고 상관없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런 PX를 구하는 거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고등학교 무조건 첫 단원이 이 내용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네, 그 내용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 자 P-1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마이너스 2 넣으면 되지 않냐?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뭐가 문제냐면 마이너스 2 넣어서 뭐가 나와요? 아니 넣자 차이가 넣자 A는 구해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8 빼기 4 빼기 6 빼기 2가 자 지워지는데 0 곱하기 P 마이너스 2 더 빼기 2얘기 해가지고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워지고요 0이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얼마나? 마이너스 20이요? 네 a는 10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0 더하기 10a 10x 이렇게 되는데 P-1을 구하려고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워지죠? 아니 어차피 이 식이랑 이 식이나 A 대신에 숫자만 썼지 결국 같은 식이잖아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이런 모양이 나올 거잖아요. 뭐 여기 10 해가지고 이게 P-가 뭔지를 앞에 0이 돼버리는 애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 식을 가지고는 얘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얘가 지워지니까 0 때문에 그러니까 P-1을 이 식으로 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P-를 진짜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문제야? 얘가 0이라서 문제인데 얘가 앞에 붙어 있는 한 이건 절대 풀 수가 없는 애거든. 마이너스 1을 넣자마자 P가 날아가니까 내가 원하는 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얘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없애야 돼.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진짜로 나눠야지. 10x 넘기고 뭐 안 넘겨도 되긴 하는데 넘기는 게 더 빠르지. 그러면 이게 결국 형식이 뭐냐면 얘를 x 더하기 2로 나눈 รู내지는 뭐 인수분해 했더니 나오는 놈 되잖아요. x 더하기 2가 있으면 P-2는 절대 구할 수 없으니까 양변에 x 더하기 2 나눠주자고요. 인수분해를 해서 네, 이게 목표에 해당되는 x제곱 빼기 3x 빼기 1이네요. 그래서 이거 px를 진짜로 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약분을 해서.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야죠. 네, 여기다 넣어서 뭐 4 플러스 6 빼기 네, 이런 식으로 한 수밖에. 자, 274번은요. 일단 켤레수로 주면 더하기 빼기가 되게 쉽다 그랬거든. 곱하기도 쉽고 참고로 뭐 계산을 해서 더하기가 쉬우니까 더하면 a 빼기 c가 나오네요. a 빼기 c는 10입니다. 네. 비슷한 거 앞에 하나 있었어요. 맨 첫 단원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거 해야죠. 마이너스 a제곱 b 더하기 a제곱 c 더하기 ab제곱 이거 뭐 하라고 된 거겠어요? 뭐 인수분해 아닐까요? 네, 인수분해겠죠. 낮은 차수로 정리를 합시다. 근데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가 상관없고 그럼 우리 항상 하던 대로 A로 정리하죠. A가 두 개 들어간 게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좀 짜증나긴 한데 C 빼기 2로 써야겠다.
A가 하나 들어간 게 가운데 있습니다. B제곱 빼기 C제곱에 A. 근데 내가 C를 먼저 썼단 말이지. 마이너스의 C제곱 빼기 A B제곱으로 하고 A 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BC 공통인수로 묶고 B 빼기 C가 A 플러스로 묶을 거예요. 자, C 빼기 B가 다 공통이거든요. 남는 게 A제곱에 자, C 빼기 B 합차로 하나 빠져나가면 남는 거 C 더하기 B의 A 마이너스의 B 빼기 C가 C 빼기 B니까 더하기 BC. 그럼 요거 AA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하면 되잖아. 네, C 빼기 B A 빼기 B A 빼기 C잖아요. 네, A 빼기 B가 5 빼기 루트 3 A 빼기 C가 10 C 빼기 B는 이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그래서 뭐 합차 써가지고 곱하기 하면 될 겁니다. 78로. 네,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가끔 옛날에 내던 거고 학교 시험 별로 안 어려운 학교에서 이런 문제 하나씩 넣어요. 모의고사 치고는 할만해서. 자, 1개, 6개, 12개, 8개가 있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거 다 쌓아가지고 하나의 정육면체를 만들었어요. 정육면체가 만들어진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다 쌓으면. 네. 한모서리 길이가 뭐 얼마냐고 그러거든요. 이거 중학교 버전 문제로 바꾸면 이런 건데. 중3 1학기 중간고사 때 이거 한 장. 그리고 5장. 이거 4장. 이래가지고 직사각형 만들었다. 넓이 얼마일까? 대신에 직사각형 가로 세로 얼마일까? 이거 그냥 고등 버전이에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배우고 나면 좀 할만해요. 왜냐면 이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전체 넓이를 하면 되지. 이거 모아서 직사각형 만든다며. 근데 전체 넓이가 이거 한 장, 5장, 4장이니까 x제곱 하나, x 5개, 그리고 4개니까 이거 인수분해서 가로, 세로, x 더하기 4 해가지고 가로 더하기 세로 이런 거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쟤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다 모아놓으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뭔가의 세제곱이 된다고. 뭔가 변의 길이에. 뭐의 세제곱이겠느냐예요. 근데 루트 5랑 루트 2가 좀 그지 같으니까 루트 5는 x, 루트 2는 y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부피가, 그러니까 부피로 하면 되겠죠. 얘를 넓이로 했으니까 세제곱은 부피로 하면 되지. 가로 세로 높이 나누면 부피잖아. 그러니까 이건 x 세제곱, 이건 x 2개 y 하나죠. 6x제곱 y. 그 다음에 이거 y 2개 x 하나죠. xy 제곱이 12개. 그 다음에 이거 y 세제곱이잖아. 네, 8y 세제곱. 그럼 얘가 이제 뭔가의 세제곱으로 돼야 된다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왜냐면 정육면체니까. 근데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이거 뭔가 완전 세제곱 공식을 쓰라고 낸 거겠죠. 원래 완전 세제곱 공식 이거잖아요. 3a 제곱 b 3a b제곱 b세제곱. 그럼 8y 세제곱이 2y의 완전 세제곱이잖아. x 더하기 2y 완전 세제곱이겠지. 그래서 3, 1, 2 해서 6이고요. 3, 1, 2의 제곱해서 12인 거고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려주면 네, 루트 5 더하기 2 루트 2의 세제곱이랑 네, 한변 길이가 루트 5 더하기 2 루트 2겠다 하고 푼 거예요. 한번 보면 그다음부터 할만하실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 문제 이보다 살짝 더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정육면체니까 좀 예상이 가는데 오리지널 중킬러급으로 냈던 모의고사가 한 5년 전쯤에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직육면체라고 줘가지고 좀 생각이 힘들게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뭘 하는 거냐면 가로 세로 높이일 테니까 전체 만든 게 이걸 잘 인수분해를 해서 뭔가를 해라라서 어쨌든 3차식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 뭐가 됐든지 문제는 풀려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아직은 자 그러면 질문은 더 없으시죠? 자 복소수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페이지 아닙니다. 일단 해봅시다. 자, 그 허수 단위 i가 있었어요, 그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중에 하나를 i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i는 뭐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중에 하나예요. 뭔가 딱 정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예요. 요거의 항등. 따라서 i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i를 뭐라고 많이들 표현하냐?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해요. 네, 근데 양수음수의 개념은 없어요. 그냥 앞에 플러스 2i, 마이너스 3i 이런 식으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는 그냥 우리 편하라고 그런 거고 양의 허수, 음의 허수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양수거나 실제로 음수인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0보다 큰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0보다 크다 작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의 허수, 음의 허수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뭐 배운 거긴 하니까. 네. 그래서 이 개념을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복소수는 크게 두로 나뉘었죠. 실수와 허수. 뭐 실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요.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뭐 3학년 1학기 때 많이 한 거잖아요. 네. 유리수는 이제 정수와 정수 아닌 걸로 나누고 정수는 또 이제 양의 정수, 자연수하고 0하고 5의 정수가 나왔습니다. 순환소수는 유리수에 들어갔죠. 그런 것까지 다. 그 다음에 이제 허수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었죠. 순허수는 실수 파트가 없는 애들이고요. 뭐 예를 들어 2i라든가 마이너스 루트 3i라든가 뭐 이런 애들 순허수로 하고 순허수 아닌 허수는 3-i라든가 뭐 루트 2 플러스 2i라든가 뭐 이런 애들 순허수 아닌 허수라고 그랬습니다. 실수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모든 복소수들은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복소수 z는 a 더하기 bi 단 a는 실수. 그래서 이 a를 실수 부분 B를 BI 아니고 B를 허수 부분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복소수는 다 이런 식으로 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소수 Z를 구하시오라고 문제를 출제하면 무조건 A 더하기 BI라고 놓고 뭔가를 계산하면 비효율적인 문제가 간혹 있지만 어쨌든 다 풀리긴 합니다. 엄청 비효율적인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자. 309, 310 같은 건 안 되지 않나? 네, 309번에 네, 49쪽. 자, 다음 중 옳은 거 모두 고르면 0도 복소수예요. 허수 합쳐서 실수 허수 다 합쳐서 복소수입니다. 0은 복소수고요.
3-2i의 실수부분은 3이 맞는데 허수부분 마이너스 2i가 아니고 i를 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허수부분입니다. 3번 마이너스 5i는 순허수부. 예, 뭐 실수부분은 영수증 두산 맞고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뿔마 3i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복소수 성질을 좀 하면 뭐 더하기 빼기나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건 하실 테니까 곱하기 할 때 이제 좀 i 제곱이 마이너스 2다만 좀 조심하면 되고 그 실수하고 순허수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자, z는 a 더하기 bi에서 a, b는 실수입니다. 이거 실수라는 뜻인데 그냥 넘어가요. 한글로 쓰기 귀찮아서. 자, b가 0이면 z는 어떤 수? b가 0이어서 지워지면 z는 어떤 수? a니까 실수. a가 0이면 z는 어떤 수? bi만 남으니까 어떤 수? 순허수인데 순허수가 아닐 때가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실수 유도용이라서. b가 0이 아니면 순허수지만 만약에 b도 0이면 0이 돼요. 이거 낚시용 공부 진짜 많이 돼요. a가 0이라고 무조건 순허수 이러면 좀 큰일 납니다. 자, 순허수와 실수의 특징이 있는데 제곱과 관련이 있죠. 자, z를 a 더하기 bi라고 놨을 때 a는 실수야. 자, z제곱 a 더하기 bi의 완전 제곱을 하면 앞에 거 제곱 a제곱 그 다음에 2a bi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이 bi 제곱인데 i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수분, 허수분을 따로따로 계산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에 플러스 2abi예요. 따라서 혹시나 z제곱이 실수라면 허수부분이 확실하게 0이 돼야 되는데 허수부분이 0이 돼야 되잖아요. 자, z제곱이 실수일 조건 네, 제곱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허수부분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2ab가 0이니까 ab가 0이어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 a가 0이거나 b가 0이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b가 0이면 네, z는 실수고 실수의 제곱이 당연히 실수죠. 근데 실수의 제곱은 어떤 수로 나오냐면 0 이상의 수로 나와요. 그래서 z가 실수거나 또는 순허수인데 자, z가 실수라는 거는 이제 b가 0인 거죠. 네. b가 0이면 z는 a 더하기 0i이기 때문에 z제곱은 a제곱이 되고 어떤 수로 나와요? 0 이상의 수로 나와요. 이상의 실수. 근데 만약에 순허수면, 그러니까 순허수라는 거는 실수 부분은 없어졌는데 허수 부분은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이러면 z제곱이 a제곱 빼기 b제곱이라서 b, a, bi 사라졌으니까 a가 0이니까 따라가죠. 네, 실수 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근데 b가 0은 아니니까 양수에다 음수를 붙여서 무조건 음수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허수를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나옵니다. 제곱하면. 그래서 혹시나 이제 z제곱이 실수일 조건이라고 하고 문제를 출제하면 제곱을 진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힘들잖아. 하라는 게 아니고 z가 실수거나 순허수구나. 만약에 제곱이 0 이상이나 나왔으면 z는 실수하시면 되고 z를 제곱했는데 음의 실수로 나왔다면 순허수 하시면 돼요. 순허수 하실 때 조심할 점 반드시 허수분 0되면 안 된다. 조심하세요. 낚시용으로 되는 거. 사실 낚시용 될 거 아니면 저거 낼 이유가 굳이 없어요.
보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여기 계산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정도는 하겠죠? 314번에 이거 한번 해줘야 되나? 그 Z2 나눗셈 실수와 한 번만 해보죠. 뭐 오랜만에 해서 까먹을 수 있으니까. Z2가 루트 2 빼기 3i분의 3 더하기 루트 2i죠. 자, 분모에 허수 있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분모의 유의화를 했듯이 분모의 실수화를 했습니다. 뭐 방식은 똑같아요. 켤레 복소수를 곱했죠. 루트 2 플러스 3i를 분자 분모의 곱함으로 인해서 네, 그 완전 제곱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자 앞에 거 제곱 2에서 자 3i의 제곱은 마이너스 5죠. 네, 3의 제곱은 9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라서. 그다음에 분자가 좀 짜증나는데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3루트 3의 3i니까 9i 루트 2의 루트 2i니까 2i 예 맞구나. 루트 2i에 3i를 곱하니까 자 일단 3루트 2고 i 제곱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루트. 네. 야 3루트 2가 없어진다. 그래서 분모 11이고 분자가 11i네. 아 신기하다. i 나오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어쨌든 푸니까 간단하게 나왔네요. 네, 분모 실수화 해주시면 됩니다. 저게 왜 i로 나오냐는 내가 3회차 때 할게요. 3회차 때는 내가 이제 심화를 할 거라서 그때는 이제 복소평면 해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이 연습을 지금 미리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자, 유형 3번에 316, 17, 18, 19 이거 연습을 미리 잘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어느 단어이든 써먹는 거니까 뭐 무리수 할 때도 하긴 했는데 그냥 16번으로 할까? 네, 16번 2차식이나 3차식 계산하기인데 x가 3분의 1 더하기 2i일 때 루트 2i 자 6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라는 x에 관한 2차 내진 3차, 4차식을 구해라 라고 문제를 출제하면 x를 진짜 제곱하고 뭐 계산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3분의 1 더하기 루트 2i는 완전 제곱, 완전 세제곱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1과 루트 2i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령이 뭐였냐면 자 어려운 거 하나보다 쉬운 거 두 개가 항상 편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넘기라 그랬어요. 루트 2i 때문에 어려운 거라 나머지 쉬운 걸 다 넘겨요. 3 곱하고 1 넘겨서 3x 빼기 1은 루트 2와 i로 유도하신 다음에 요거를 제곱해서 2차를 만들어주라 그랬습니다. 제곱하면 9x제곱 빼기 6x 더하기 1 루트 2의 제곱이 2인데 i의 제곱 마이너스 요렇게 해서 넘기면 좀 비교적 쉬운 2차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9x제곱 빼기 6x 더하기 3은 3으로 나눠서 3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0이라는 아주 쉬운 2차식이 나오니까 얘를 적당히 활용해서 차수 낮추기 이게 쓸 거예요. 3x제곱 2x 빼기 이런 식으로 차수 낮추기를 하든 나눗셈을 쓰시든 3x제곱 빼기 2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2배 한 거 아니야? 네, 이거 많이 쓰죠. 최종적으로 더하기 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318번은 그 실수화하고 정리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다음식 나눗셈 쓰셔도 되고요. 이런 것도 했잖아요. 3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0이니까 예. 6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을 3x제곱 빼기 2x 더하기 1로 나눠서 몫이 2에 6 마이너스 4이 나머지 1이니까 얘는 2 곱하기 3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플러스 1이니까 얘가 0이라서 최종적으로 1 하던 다음식의 나눗셈을 이용했던 거 앞단원에서 했었습니다. 뭐 그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318번처럼 4차, 319번처럼 4차 이런 애들은 부담스러운 게 맞으니까. 네. 19번.
아니야, 19번 너네가 해봐. 안 되면 치워. 자, 그다음 유형 4번. 켤레 복소조 나왔네. 이거 좀 해야겠지. 자,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걸 켤레복소수라고 했죠. Z가 A 더하기 BI로 표현될 때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 A 빼기 BI를 Z 바라 합니다. 여기 둘의 관계를 켤레수라 하고요. 켤레수는 반드시 무엇을 이용하느냐? 합과 곱, 뭐 차도 있긴 한데 합차 곱이 굉장히 쉽다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Z 더하기 Z바가 2의 실수, Z 곱하기 Z바가 자 어떻게 되죠? 합차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어떻게 나와요? 실수. 그것도 0 이상의 실수. 나온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풀어야 되죠. 거의 대부분 저걸 쓸 수밖에 없어요. 저게 켤레의 핵심이니까. 특히나 곱은 양수가 된다. 0이 아닌 한 양수가 된다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이제 근각의 수관계랑 섞어서 낼 수도 있고요. 우리 2차 방정식을 다 했으니까 뭐 다양하죠. 그러니까 합곱을 주로 본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2회차니까 복소수 Z가 실수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Z가 실수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제곱해서 0 이상이다도 있긴 한데요. 제일 확실한 건 켤레와 원래수가 같냐예요. Z와 Z바가 같음을 보여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허수들은요 켤레를 씌우면 달라지거든요. 근데 실수는 원래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허수 부분 바꿀 게 없어. 그러니까 원래랑 변화가 없거든. 그래서 최고난도 문제 풀 때는요 뭐가 실수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켤레랑 똑같다를 씁니다. 고난도 문제를 풀 때. 거의 1등급 수준 개념이죠. 요거는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하는 건 좀 힘들 텐데 그냥 문제로 가도 이런 거 나오면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RPM에는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켤레 성질 아직 안 했다. 그리고 켤레 기호 바의 성질은요. 뭐가 있었습니까? 뭐 쪼개거나 붙일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Z1 더하기 Z2의 전체 바는 각각 바를 붙여도 된다. 둘에 쪼개도 된다. 빼기도 마찬가지다. 곱하기도 마찬가지다. Z1바 곱하기 Z2바 나누기도 마찬가지다. Z2분의 Z1을 전체를 다 씌운 거는 각각 씌워서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곱하기를 연속으로 하면 거듭제곱이니까 Z 제곱을 바를 씌운 거나 이게 Z 제곱을 바를 씌운 건 Z 곱하기 Z의 반대 바를 찢을 수 있으니까 바의 제곱이라 해도 되죠. 세제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는 찢고 붙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뭐 RPM 수준까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보면 320번은 앞단원에서도 했던 거예요.
뭐 켤레 줬으니까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가 쉬운 걸 적극적으로 쓰시라고요. 잠깐만 이거 21번을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하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 21번은 자, z가 4 빼기 3i예요. z분의 z 더하기 해서 z바분의 z바 빼기 1을 빼세요인데요. 빼기 1이요? 빼기 1이구나. 그냥 뭐 하라고 내는 거냐면 대입해서 계산이 아니고 간단하게 하고 대입이야. 근데 간단하다의 기준은 뭐야? 합이랑 곱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통분을 하세요. 잠깐만 이거 근데 이 상황에서 통분은 너무 더럽잖아. 이게 왜 이렇게 쪼개지는데 이거. 1 더하기 z분의 빼기 1 플러스 z바분의 낙지용이네. 1, 1 지워지고 z분의 1과 z바분의 1을 덧셈하라고 된 거긴 하네요. 통분해서 z바분의 z 더하기 z바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이 얘기 깜빡했다. 여러분 특히 z 곱하기 z바는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얘기한다는 게 순간에 영감 보네. 이게 뭐 닮았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뭐 닮았어? 뭐야 피타고라스 점과 점 사이 거리고 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학 수준으로 넘어가면 이거 켤레복소수의 곱을 점과 점 사이 거리 개념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내용이 너네가 할 필요는 없지만 최고 난도 문제를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개념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그냥 이 제곱의 합이니까 약간 점과 점 사이 거리 느낌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피타고라스 정리 좀 느낌도 있고 뭐라는 걸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좀 편할 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봐두시라고. 피타고라스 수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감각이 좀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 321번이 숫자가 뭐야? 3 빼기 3i지. 왜 4하고 3으로 결합해서 내요? 4대 3대 5니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ZZ바가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거든요. 16, 그러니까 4 더하기 3i, 4 빼기 3i니까 16 빼기 마이너스 9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런 숫자를 좀 내는 성향들이 있어요. 복소수를 낼 때. 참고하시라고. 322는 괜찮을 것 같고 23번이 좀 너네가 보기에는 좀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x가 7 빼기 i고 xy가 50이잖아요. 갑자기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을 하라는 건데 이게 좀 약간 문제가 비겁하긴 한데 x가 7 빼기 i야. 그리고 xy가 50이에요. 그럼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된 거겠어요? y를 x분의 50, 즉 7 빼기 i분의 50을 실수화해서 y를 보라고 낸 거긴 하겠죠. 근데 너무 뜬금없잖아요. 이거 계산하는 거 자체가 50이 49 더하기 1이다 말이지. 7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저 x가 7 빼기 i잖아. 그러니까 y는 7 더하기 i라서 낸 거는데 알아차리면 좀 더 편하긴 하겠죠. 편하게 하십시오. 유형 5번. 네, 아까 얘기한 거죠. 네, 복소수가 실수 또는 허수가 될 조건, 순허수가 될 조건. 326번 할게요. 그냥. z가 a제곱 빼기 3a 더하기 2에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빼기 2의 i가 있는데 얘가 z제곱이 실수예요.
이때 A 값으로 가능한 것들을 합을 구해라예요. 그러면 제곱에서 실수가 되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수라서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케이스랑 순허수라서 제곱해서 음의 실수 되는 케이스 두 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z제곱이 실수라가 나오면 이건 실수 또는 순허수거나 실수거나 순허수거나 즉 이게 날아가든 둘 중에 하나 날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곱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a제곱 빼기 3a 더하기 2가 0이거나 a제곱 더하기 a 빼기 2가 0이다 하시면 돼요. 문제가 a 값들 합구하랬죠. 조심해야 될 점은 근각의 수관계 바로 쓰지 말고 이거 a 구하면 둘이 합이 3이고 이거 a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3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 다 바로 2 쓰지 말고 보통 이런 문제는 겹치는 애가 하나 보통 있거든. 겹치는 건 한 번만 세야 되니까 바로 근각의 수관계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직접 인수분해를 하세요. 요거에서 a 나올 테니까. 네, 해보시고 그다음에 유형 6번도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실수부분은 실수부분끼리 허수부분은 허수부분끼리 묶어서 계산하라고 낸 거예요, 그냥. 네. 뭐 복소수 관련된 문제에서 미정계수 구하려면 약간 항등식 느낌으로 뭐 i가 들어가는 애는 들어가는 애들끼리 안 들어가는 애는 안 들어가는 애들끼리 묶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편례 성질. 네, 다음 시간에 어려울 거라서 내가 49초까지 하는 게 맞겠다. 자, 322번. 이런 문제를 내신에서 좀 좋아해요. 물론 이거보다 어렵게 될 거지만. 복소수 Z랑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보래요. 자, 기억. ZZ바가 0이면 Z가 0이냐 물어봤어요. 원래 이제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Z를 A 더하기 BI로 놓은 다음에 그러면 ZZ바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제곱의 합이 0 되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네. A는 0, B는 0 따라서 Z도 0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굳이 가지 마시고 그 곱해서 0이 되려면 숫자 하나가 0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0 아닌 숫자를 곱해서 어떻게 0이 나와요. 뭐 허수라도 불가능한 일이라 둘이 곱해서 0이면 하나가 0이다 하시면 돼요. 근데 Z바가 0이면 Z도 0이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니은은 어렵지 않으니까 됐고 자 이거 디귿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건데 Z분의 1 더하기 Z바분의 1은 허수이다. 단 Z는 0이 아니다. 그냥 분모 0일 수 없으니까 이거 맞아 틀려. 이걸 잘해야 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걸 Z를 A 더하기 BI라고 풀면 안 돼. 왜? Z분의 1과 Z바분의 1이 통째로 켤레예요. 이게 통으로 켤레예요. 이런 문제 풀 때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푸는 게 아니에요. Z분의 1과 Z바분의 1이 통으로 켤레 관계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아니 Z분의 1을 전체 발을 쉴 때 아까 머리에서 같이 쉴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1은 바시오봤자 1이잖아요. 실수는 발을 씌워도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켤레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형식이 결국 뭐예요? 켤레수의 합이에요. 뭐랬어요? 켤레수하고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A 더하기 BI분의 A 빼기 BI분의 실수화해서 통분해서 계산하라고 되는 게 아니고 저걸 보고 이거 둘이 켤레 관계구나 알고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 건데 이게 한 문제밖에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자, 3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Z바가 마이너스 Z인 복소수를 구해봐라 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1번부터 5번까지 하나하나 할 수는 없으니까 33번의 경우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Z바가 마이너스 Z이기 위한 성질을 미리 증명을 하고 1번부터 5번까지는 비교를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Z를 A 더하기 BI로 놓고 풀면 돼요. 그럼 이제 좌변은 Z의 켤레니까 A 빼기 BI고 우변은 마이너스 A 빼기 BI잖아요. 그러면 뭐 지우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A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 Z는 어떤 수예요? 실수 부분이 0인 수. 따라서 Z는 어떤 형태? BI의 형태. BI 형태면 어떤 형태? 순허수 또는 0. 0 맨날 빼먹거든. 0도 돼. 물론 여기에서는 중 하나서 0이 없지만 약식용으로 진짜 많이 틀려봐야 돼. 그러니까 뭐 33번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순호수인 거 찾으면 돼요. 순호수나 0인데 0은 없으니까 순호수 뭐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자, 그 다음에 유형 8번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고하기. 자,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Z는 A 더하기 BI입니다.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I는 I끼리 I 없는 건 없는 게 묶이면 무조건 풀려요. 그게 좀 비효율적인 수는 있어도 무조건 풀려요. RPM 수준에서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이런 건 좀 있어. 그러니까 335, 336, 338은 그게 다 먹혀. 알겠어요? 먹히고 그렇게 풀라고 된 거야. A 더하기 BI로 놓고 풀어라. 근데 37번이 좀 문제로 이렇게 된 거. 자, 337 한번 보자. 요거 하고 RPM 마무리할게요. 337. 이거 예전에 마플 교과서에서 내가 한번 언급은 했을 건데. 자, 복소수 Z랑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해서 Z 곱하기 Z바가 7이고요. Z 더하기 Z분의 7이 4인 복소수 Z를 다 구해보래요.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는 뭐라고요? 35, 36, 38 다 Z를 A 더하기 BI로 푸는 거예요. 필기는 하지 마요. 그러면 첫 번째는 Z의 Z바가 A 더하기 BI와 A 빼기 BI를 곱한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7이다 라는 형식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Z 더하기 Z분의 7을 하면 자 Z는 A 더하기 BI고 더하기 A 더하기 BI분의 7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 분모에 허수가 있으니까 실수화를 해야지. 그래서 A 빼기 BI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빼야지. 자 근데 이쪽 파트가 A 더하기 BI, A 빼기 BI 결국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A제곱 빼기 마이너스 B제곱이라 BI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7에 A 빼기 BI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까 구했네 7이라고. 그러니까 7 지워져서 A 더하기 BI의 뒤쪽은 A 빼기 BI구나. 그러니까 BI 없어지고 2A고 얘가 4구나. 따라서 A는 2. 그리고 맨 처음에 있던 2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7이니까 B제곱은 3, B는 뿔마 루트 4. 그래서 A 더하기 BI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하면 되긴 하는데 뜬금없잖아요. 뭐가? Z분의 7이. Z분의 7은 어떻게 바로 보면 되는 거야? 7이 여기도 있잖아. Z를 넘기면 되지. 이건 Z 더하기 Z바예요. 뜬금없이 Z분의 7 이런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A 빼기 BI 나왔잖아. 그러니까 미리 눈치채고 푸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괜히 Z분의 7 내진 않는다고요. ZZ바가 7이니까 Z분의 7은 똑같은 7이잖아요. Z를 넘겨서 Z바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켤레의 곱과 켤레의 합을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볼까? 자, 여러분 곱하고 합을 줬네? 그럼 약간 뭔 느낌이 들지? 그렇죠. 근각에서 한 개죠. 주문의 합과 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두분의 합이 4니까 x제곱 빼기 4x 두분의 곱이 c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x 구해도 돼요. 이거에 해가 z랑 z 가죠. 그러면 근의 공식 짝수 공식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h 그러니까 2 뿔마 루트 3마 2가 답인 거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원래 2차 방정식 허근 나오면 켤레근으로 나오잖아요. 그 역으로 쓴 거야. 뭐 보이는 거 막 쓰면 됩니다. 편한 거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z를 구해라라고 하면 z를 a 더하기 bi라고 놓으면 되는데 켤레 성질이나 이런 게 좀 보이면 뭐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정도로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9쪽까지가 숙제입니다. 46부터 49까지.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개념 분리 할 건데 아까 전에 그거 하려 아니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네, 뭐 굳이 쓸 거. 오이씨 이렇게 있지? 그랬나? 3 여기가 있구나. 예, 아니 별건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뭐 사탕이 되게 많아요. 네. 다른 맛 사탕이 이렇게 있어요. 좀 적게 있고요. 이걸 반으로 자르려 그래. 그냥 반반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섞여 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반으로 나누기가 좀 힘드니까 좀 적게 있는 빨간 거 먼저 나누고 큰 거 반 나눌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방식을 써보자고요. 네, 이것도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도형이 왜 어렵냐면 니은자라서 얘랑 튀어나와서 어렵거든. 그러니까 미리 반반 좀 나누기 쉬운 거 반반 나눠주고 나머지를 반반 나누자는 건데 이게 모양이 이게 아까 넓이가 6이었죠. 3이는 6. 근데 얘가 3이거든. 얘를 미리 나눠줘요. 얘만 나누면 되거든. 이해되세요? 다 짜면 돼요. 네, 우리 방법인데 왜 이걸 생각 못했지? 오백만에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뭐 그냥 3번만 3이니까 기울기 네, 이런 방법도 있다. 자, 개념원리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9초부터죠? 네, 75초까지 질문 있으면 해보십시오. 괜찮나요? 개념원리는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뭐 짚고 나가죠. 지난 시간에 내가 한 게 이제 그
원을 표현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주고 나서 이 조건에 맞춰서 원의 방정식을 세워봐라. 그래서 네 가지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중심하고 반지름 준 거 뭐씩 세우고, 그 다음에 지름의 약근점을 줄 때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의의 세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 해봐라 했고, 그 다음에 축을 지난다라는 힌트를 줬을 때 원의 방정식 세우는 법을 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취하고 관련된 아포모니우스예요. 이게 좀 난이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거를 내면 그냥 그 시험은 조금 난이도 있는 시험이에요. 네. 내기는 해요. 좀 자주 내는 파트라. 이게 원이 크게 세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에서 어차피 어려운 걸 낼 거면 축에 접하는 원이나 아니면 제 둘 중에 하나라서 낼 가능성이 꽤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지금 바로 들어가면 좀 힘드니까 좀 중간 단계 문제를 하나 좀 해보고 할게요. 저게 왜 어렵냐면 자취로 가거든요. 네, 요자치는 그나마 할만하니까 그냥 가고 하자. 자, 좀 쉬운 걸로 바꿀게. 네, 숫자가 좀 그지 같아서. 예를 들어서요, A점이 0,0이에요. 얘를 볼게요. 일단 A가 0,0이고 B가 6,0인데, 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PA 대 PB가 2대 1이 되도록 하는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출제하거든. 이래놓고 이걸 조금 더 문제를 바꿔서 표현한다던가 이거거든요. 뭐 발전 문제 10번은 똑같이 2대 1인데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뭐 169번은 그냥 넓이고, 그다음에 170번 넓이고, 넓이 최대값이고 뭐 이렇게 했거든. 여기 무려 별만한 거 다 있네. 아이고. 자, 일단은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취잖아요. P점이 갖는 규칙이 뭐냐예요. 그러면 뭐 P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식으로 표현해서 그 도형을 이제 그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항상 P점을 X, Y로 놓고 문제를 푼다 그랬죠. 그러면 규칙에 맞춰서 써봐요. 자, 그럼 PA는 뭐 X, Y랑 0,0 사이 거리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루트 X-6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얘가 2대 1이에요. 그래서 X랑 Y가 들어간 식이 표현되거든요. 그러면 뭐 외항 곱하고 외항 곱하는데 루트 좀 짜증나니까 제곱해서 제곱한 게 4대 1이다 해서 할게요. 그러면 4 곱하기 얘죠. 1 곱하기 이거죠. 네. 그럼 이제 전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 넘기면, 자, 이게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36 더하기 y제곱인데, 자, 4를 곱한 거예요. x제곱 넘길 겁니다. 그럼 4x제곱 x제곱 빼니까 3x제곱 빼기 48x, 아이씨, 36 곱하기 4 144, 4y제곱에서 y제곱 넘어가니까 3y제곱 이렇게 나와요. 계산은 그냥 양변에 3 나눠주면 x제곱 빼기 24에 3분 나눴지. 그 다음에 더하기 3 나누면 48인가? 네, 더하기 y제곱은 0이야.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들어가 있으니까 1이라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하면 이게 끝이고, 뭐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도형이 나타내는 넓이를 구해라 하면 중심 반지름 구해서 해야죠. 자, x제곱 빼기 16x 더하기 절반의 제곱 8의 제곱인가요? 64.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이고 48 미리 넘겨서 좌변에 64 더했으니까 우변도 64 더하면, 네,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해가지고 중심이 4,0의 반지름이 4인 원이 돼요. 그러니까 원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이걸 맨날 계산하고 안 잡기는 좀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 다 계산해요 맨날 이거를. 내가 그나마 점의 좌표를 0,0, 6,0으로 줘서 그렇지
자, 발전 문제 10번은 A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B점이 2,2예요. 그 다음에 169번은 0, 마이너스 1에 2,3이고요. 그 다음에 170번은 그나마 좀 낮지만 2,0, 10,0이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일반화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고요. 자, A점 x1, y1 B점 x2, y2가 있을 때 이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PA 대 PB가 몇 대 몇 이렇게 주면 M 대 N이 되도록 하는 점 P의 자취 발자취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는 계산이 쉽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써먹을 거라서 이건 잘해놓고 한번 해봅시다. PA 제곱 대 PA 제곱 대 PB 제곱이 M 제곱 대 N 제곱이다로 할게요. 어차피 점과 점 사이 거리 루트 씌우면 좀 그러니까 P점을 x, y라고 놓고, 자, 그럼 PA 제곱은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PB의 제곱은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이고요. 얘가 m제곱 대 n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같으니까, 네, 내항을 먼저 쓸까요? 네, m제곱에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외항은 n제곱에 x-x 잠깐만, 2잖아. 죄송. 이게 원이지. 네. 전개했다 칩시다. 내가 저걸 다 전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개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이쪽에 x제곱, y제곱 있고요. 몇 x, 몇 y 있습니다. 숫자도 있고요. 상수항도. 이쪽도 x제곱, y제곱 나오고 몇 x 나오고 몇 y 나오고 상수항 나와요. 그럼 n제곱을 곱하고 좌변 m제곱을 곱하겠죠. 그러면 좌변에는 m제곱, x제곱이 있어요. n제곱, y제곱이 있고요. 그러니까 넘기면 m제곱 빼기 n제곱에 x제곱이 생겨요. 자, 다음 두 번째 y제곱도 마찬가지죠. m제곱 y제곱이 생기고 이쪽에 n제곱 y제곱 생기니까 넘기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쪽에 무슨 x 생길 거예요. 무슨 y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됐단 말이죠. 될 거라고 저렇게. 자, 그러면 이게 어때요? 몇 x제곱 몇 y제곱인데 이게 개수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m제곱 빼기 n제곱을 나눠주면 뭐가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이라고 도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도형이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닐 때가 있어. 언제냐면 내가 얘를 나눴지. 나눌 때는 항상 뭐 주의해야 돼? 0을 조심해야 돼. 0을 못 나누니까. 만약에 m제곱 빼기 n제곱이 0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m제곱 빼기 n제곱이 0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0이면 어떻다는 얘기야? 이게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럼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몇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원 또는 직선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그러면 일단 직선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직선을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언제 직선이 나오냐면 이때 직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m제곱이랑 n제곱이 같은데 그럼 m은 뿔마 n이고, 근데 우리가 몇 대 몇 하에서 길이로 할 때는 뭐 마이너스 2대 3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3대 2, 2대 3, 뭐 양수 대 양수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결국 m하고 n이 같은 거고요. m하고 n이 같으면 이게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같다가 됩니다. 그러면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A점하고 B점으로부터 거리가 1대1인 점 P의 자치가 되고, 그럼 거리가 1대1이니까 거리가 같다고. 그럼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으면 이가 같단 말이야. 근데 P가 여기만 있어? 아니 이쪽에도 있지. 이렇게 거리 같을 수도 있잖아. 여기도 있고.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거리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런 점들을 다 모아서 P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네. 그럼 직선은 직선인데 뭔 직선이야? 수직. 그렇죠. 수직등선이죠. 왜냐면 이등변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수직등선이 나와요. 거리가 1대1이랑 그럼 같다잖아. 그러면 했단 말이야.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정말. 그러니까 이거 수직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M하고 N이 같으면 네, A, B의 수직이등분선이 나오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원이 나와요. 근데 무슨 원이냐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림으로 해볼 거야. 원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방정식상 원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아 그래 이걸로 하자. 네. 이건 다 필요 없고. 자 A가 있어요. B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 그냥 내가 예상을 해볼게요. PA 대 PB가 2대1이니까 P에서 A가 멀어요. 2배 멀어요. B가 좀 가깝고요. 그럼 예를 들어 아무데나 한 점 찍어봤어요. 대충 한 요 정도 찍어봤어요. 그래서 2대1입니다. 2대1이야. 그리고 뭐 한 요 정도도 있다고 쳐봐요. 여기도 2대1이에요. P라는 점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움직이면서 뭔가 도형을 그릴 거라고요. 근데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위로 2대1 이 두 칸을 갖다 한 칸 돌아오는 P점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아래쪽으로도 두 칸 갖다 하나 돌아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로 지금 갔는데 아래로 가는 데가 하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2대1인 애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이 2대1이면 역시나 아래쪽으로 또 2대1인 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위에 점을 찍잖아요. 반드시 아래에도 점을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들을 모아보면 반드시 위와 아래가 대칭이에요. 반드시. 그러면 대칭선이 있잖아요. 이 선이 대칭인 선이 되거든요. 예상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게 원인 걸 알잖아. 원은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지름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니까 요 라인이 뭔 라인이 되냐면 지름 라인이 돼요. 지름이 요 라인이 돼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위쪽에 뭐가 있고 밑에도 원이 점이 있는 원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위 아래 말고 이것도 가운데니까 가운데 2대1인 데도 있거든. 그럼 여기에 A에서 두 칸을 갖다 B로 한 칸으로 돌아오는 선분 AB 위의 점을 뭐라고 하느냐? 내분점이라고 해요. P는 요런 점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연장선 상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좀 갔다가 멀리 뭐 A에서 두 칸, B로 한 칸이니까 좀 멀리 갔다가 들어오는 애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두 칸 갔다 한 칸 들어오는 애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뭐 멀리 두 칸을 갔다가 두 번을 갔다가 한 번을 돌아와서 네, A, B까지 거리 B가 2대1은 있을 거라고. 여기에. 야,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이게 지름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두 점은 어떤 점이 돼? 지름 위에 두 점이 돼요. 지름 위에 두 점이니까 그 원은 어떤 식으로 가? 이런 원이 된다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우리 맨 처음에 뭐 했습니까?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산 거잖아. 그게 돼요. 그럼 이 점을 뭐라 합니까? AB의 2대1 내분점. 이건 바깥에 있으니까 외분점이거든. 그래서 얘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원은 원인데 어떤 원이냐?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뭐와 뭐를 2대1 내분점과 외분점. 그래서 AB의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이 이제 좀 특별하게 생겨나는 원이기 때문에 아폴로니우스라는 뭐 고데그리스 뭐 수학자가 발견했으니까 저렇게 됐겠죠. 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폴로니우스라고 돼 있는데 내가 별자리 디우스라고 돼 있어. 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아까 했던 계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막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 4대1 해가지고 곱해서 내항 외항 너무 힘드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어떻게 풀어라? 내분점을 이용해서 풀라고요. 선생님 외분점 안 했는데 대신에 갔다가 돌아오는 걸 알면 내가 바깥에 점이 있어도 우리 문제 풀었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2대1 외분점을 이걸 공식을 써서 했냐고. 아니잖아. 갔다가 돌아오면 이걸 한 칸으로 볼 때 얘도 한 칸이니까 뭐 얘랑 중점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내는데 문제 출제하는 데는 그 문제점은 없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되냐? 이제 변형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 자, 밑에를 보시면 69번은 별개야. 자, 170번. 뭐 2,0, 10,0에서 AP, BP가 1대 3인 점 P가 나타낸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고 원둘레 구하셔도 돼요. 일단 내가 좀 이따 할 거야. 문제 다시 풀 거야. 기다려보세요. 자, 그다음 171번을 보시면 AB로부터 거리 AB가 3대인 점 P가 있는데 그 P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 점들이 다 P로 가능한 점들이니까. 근데 그 점 P 중에서 P가 어디 있어야 삼각형 PAB를 쟀을 때 넓이가 제일 넓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P점이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 삼각형 PAB는 이렇잖아요. P점이 여기 있으면 삼각형 PAB는 넓이가 이렇지 않습니까? P가 어디 있어야 넓이가 제일 넓어요? AB는 고정이니까 밑변으로 치면 높이가 높을수록 넓이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P는 가장 높거나 가장 아래쪽에 박혀있는 여기나 여기여야 된다고. 그래서 높이가 뭐가 돼? 요렇게 연결해서 밑변은 AB 거리 재면 되니까 하면 돼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근데 높이는 지름 라인에 수선의 가를 내린 뭐가 필요해? 반지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원방을 해야 돼요. 원방 구해서 반지름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흘러가요. 요걸 출제하고 하나 더 있긴 한데 연습지 있나? 연습문제 없으면 안 할게. 이게 보통 이 문제를 학교에서 출제하기로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삼각형 넓이가 최대일 때랑 가게 크기의 최대인데 가게 크기는 어차피 특수각만 이렇게 수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개념물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게. 2회차 때는 아마 RPM 정도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 없는 거 봐서는 지금 이 정도만 하자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실제로 문제 풀 거예요. 자, 요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림은 다시 되니까. 자, 발전 문제 10번을 보면 A점 주고 B점도 줬어요. 자, AP 대 BP가 2대 1입니다. 그러니까 A까지 거리랑 B까지 거리의 B가 2대 1이 되도록 하는 점 P를 모아서 하면 뭐냐? 사실 거기 숫자가 바뀌었죠. 도형의 넓이를 이제 해볼 거야. 원래 어떻게 한다고? x, y 놓은 다음에 거리 재서 막 방정식 풀어가지고 원방 유도한 다음에 막 다시 표준형 바꿔가지고 반지름 구해서 하는 거지만 너무 힘드니까 자, 그림으로 가자고. 자, A점이 여기 있고요. 네, B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2대1의 내분점과 바깥으로 돌아와서 하는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 그랬어요. 일단 내분점을 찍어줘요. 그 다음에 2대1로 오는데 안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돌아오는 A에서 멀죠? B에서 가깝고요. 왜냐면 BP가 짧으니까. 그러니까 A에서 멀리 가야 되니까 B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B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두 번 갔다가 한 번 돌아오는 요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점하고 Q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이 문제가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지. 점을 구하고 뭐 방정식을 구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2대 안쪽에서 다 나누는 점, 내분점, 바깥쪽에서 나누는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만 알면 여러분은 뭐만 알면 PQ 길이만 알면 되잖아? PQ 길이만 알면 되잖아? 그럼 P점의 좌표, Q점의 좌표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전혀 필요 없어. 왜? A, B를 알거든.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B점이 2, 2니까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냐면 A, B 길이는 잴 수 있어요. X 길이 빼면 4, Y 길이 빼면 3.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18이죠. 즉 A, B는 루트 18, 3루트이거든. 그럼 A, B가 3루트인 걸 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은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야 2대2고 큰 게 2대2잖아. 그러면 큰 걸 보면 2 갔다가 1 돌아오니까 요만큼 1이잖아. 그럼 요 1 네모친 거는 동그라미 번호라면 3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3칸이라고. 즉 지름은 4칸에 해당돼요. 근데 뭘 알아요? 3칸의 길이를 안다고요. 3칸의 길이는 3루트 2라고요. 그럼 지름은 4칸이니까 4루트이지. 반지름은 2루트 2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고요. 실전에선 저렇게 푼다고. 어느 세월 저거 다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형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하지. 지금은 힘들지만 2회차 때는 바로 볼 수 있게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171번도 해볼게요. 171. 자, AB로부터 거리 B가 3대인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해요. 그러면 대충 그려요. A점이 있고요. 네, 마이너스 2,0. B점이 있어요. 네, 3,0입니다. 그럼 AB로부터 거리 B가 3대2인 애들 다 모아놓으면 원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게 어떤 원이라고? AB의 3대2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쪽으로 하는 원이라고요. 그럼 3대2를 일단 내분점을 찍어요. 이 정도 찍으면 되겠죠. 3대2. 그 다음에 외분점을 찍어야 돼요. A에서 3번 갔다가 멀리 갔다가 2번 만에 돌아오는 거. 그러면 A에서 3이니까 A에서 멀거든. 그러니까 B쪽으로 가야 돼. 3번 갔다 2번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3번 갔다가 2번 돌아와요. 네. 그러면 여기를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고요. 그럼 원은 어떻게 생겼냐? P라는 점들 P를 쓰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얘랑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제 P라는 점은 요 위에 있는 애들은 다 3대2예요. 3대2, 3대2, 뭐 여기도 3대2, 3대2 다 이렇다고. 그럼 여기 있는 점 중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삼각형 PAB 넓이가 넓었으면 좋겠다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AB가 있고요. 한 점 P를 연결해서 넓이가 넓었으면 좋겠는데 밑변 AB가 고정이니까 높이가 높을수록 좋고 그러면 여기가 제일 좋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네는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밑변은 AB 길이를 재면 돼요. 뭐 마이너스 2,0에서 3,0까지 거리 오잖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높이를 재야 하기 때문에 높이를 알고 그럼 높이가 근데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방정식을 구하냐 그럴 필요가 없이 자 3대2니까 3칸 갔다 2칸 돌아니까 요만큼이 한 칸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큰 걸로 보면 그럼 내가 네모친 한 칸은 동그라미로 5칸이란 말이죠. 그러면 네모친 2칸은 이건 10칸이란 말이지. 동그라미로 하면 그러면 결국 뭐야? 지름이 12칸에 해당이 돼. 2칸에 10칸, 12칸 5칸 길이가 오잖아. 그럼 12칸 길이는 12고 지름이 12니까 높이는 6 2분의 1 곱하기 밑변 5 곱하기 6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원방을 안 세워도 된단 말이에요. 세우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해두면 좋단 말이에요.
아폴로니우스가 두 개랑 네. 이거 연습 문제 좀 많이 풀어줘야겠다. 자, 169번을 안 했는데 169번은 아니거든. 아폴로니우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 30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폴로니우스는 아니야. 아폴로니우스는 아니에요. 아 이거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69번은 그냥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 30이다라고 해서 P를 x, y라고 두시고 요 식에다 넣어서 그냥 푸셔야 돼요. 아 원래 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회차나 3회차 따져 굳이 하고 싶으면 원 나오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PA 제곱을 하면서 x 제곱이 생기고 PB 제곱을 하면서 x 제곱이 또 생기니까 좌변에 2x 제곱 생기고 2y 제곱 생겨서 정리하면 원은 나올 거예요. 네.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시고 한번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169번이 결국 P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P점이 어떤 흔적을 찾는지 어떤 흔적을 그리는지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를 식으로 결국 표현해서 뭔가를 해내가는 거니까 자취거든요. 자취 문제가 원래 직선에서 좀 했어야 되는데 많이 안 했죠. 그 가계 이름 분선 할 때만 직선 자취 좀 하고 그래서 원에서 지금 갑자기 후루룩 나오는데 연습 문제에 또 있단 말이에요. 78쪽에 아 이거 어려운데 네 183번을 좀 볼게요. 따개들이 잘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원을 가장 어렵다고 평가를 하니까. (183번이) 자취거든요. 이거 정말 안 되겠으면 이 문제는 1회차 때는 포기해도 괜찮거든. 정말 안 되면 그냥 포기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2회, 3회 때 하면 돼요. 요새 내신에 좀 적게 내는 추세긴 해서. A점이 3,2고 그 다음에 원이 있어요.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A랑 P랑 연결을 해서 중점이 그리는 도형의 자취를 구해야 돼. 어렵다 그죠? 이게 보통 원 힘들다고 하는데 보통 저기서부터 좌절을 시작하거든요. 접선 들어가기 전에. 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A점 3,2가 있고요. 그 원이 하나 있어요, 대충. 점 하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반지름은 2루트 2밖에 안 되는데 얘랑 얘랑 거리 재면 좀 멀어 보이죠? x좌표 차 2, y좌표 차 4니까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루트 20인데 반지름이 2루트 2밖에 안 돼서 좀 멀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원위에 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P1이 있어요. 그럼 A점하고 P점하고 중점을 잡아요. M점이라 합시다. M1 합시다. P1하고 중점이니까 M1 있습니다. 자, P점이 일로 왔어요. P2입니다. 또 연결해요. 중점을 구해요. M2입니다. 그래서 요점. 그다음에 P가 여기 있어요. 또 연결해요. 중점 잡아요. M3. P3니까 M3. 자, 뭐 요 정도 잡아요. 또 중점 잡습니다. 요 정도 있겠죠? M4. 그러면 이런 애들을 다 모아보면 뭔가 도형을 그린다고. 그러면 저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원리는 알겠죠? 뭔 소리인지는 알겠죠? 이제 구하는 건 이제 나중 문제고 이제 구하는 건 하면 되니까. 이런 상황에 약간 뭔 느낌이냐면 그 고무줄을 연결한 거죠. A점에 고무줄을 하나 놓고 고무줄 당겨가지고 바퀴를 돌리는 거야.
고무줄 위에. 그러면 고무줄은 늘어나니까 이 고무줄 하나에다가 여기다 빨간색 칠을 해요. 색칠을 해. 그러면 이 고무줄을 당기면 중점도 늘어날 거 아니야, 정가운데 점도. 그러면 이거 당겨가지고 고무줄 이렇게 빙빙빙 돌리면 여기다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이 빨간 색칠한 점이 뭔가 모양을 그릴 거라고. 그 모양이 뭔 모양이고 그걸 식으로 쓰면 뭐겠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럼 해봅시다. 내가 뭘 해야 돼요? 이 점의 자취를 구해야 돼요. 즉,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m점을 x, y로 놔야 돼요. 그래서 m의 x좌표 x랑 m의 y좌표 y의 관계를 식으로 써야 돼요. 근데 관계가 뭐냐면 A하고 P의 중점이라는 게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P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P점도 문자를 놓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점이 아니잖아요. 막 지맘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P라는 점은 내가 A, B라고 문자를 놓을 거예요. 좀 어렵죠. 문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내 목적은 M점이라는 거를 잘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M은요, 중점 M은 뭐와 뭐의 중점이에요? A, P의 중점이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x, y는 2분의 a 더하기 3 더하기 a 아까 2분의 y좌표끼리 더해서 간다는 2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무슨 식이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와요. x는 2분의 3 더하기 a라는 식과 y는 2분의 2 더하기 b라는 식까지 나와요. 자,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x와 y의 관계식이에요. 얘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식에 x랑 y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x랑 y가 떨어져 있어요. 그죠? x랑 y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한 식에 뭉쳐가 놔야 되는데 지금 이걸 뭘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뭘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데를 살펴보자. 내가 안 써본 게 뭐 있냐? P라는 점이 원위에 있다를 안 썼어요. P는 원위에 있거든요. 요거는 뭐에 있어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8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대입을 할 수 있어. 대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대입을 할 거야. 그럼 뭐가 나와?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2의 제곱은 8이 나와요. 그러면 자,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 뭐가 들어갔어? ab가 들어간 식이에요. 즉 a와 b의 관계식이죠. 나의 목적은 x와 y의 관계식인데 a랑 b랑 연결된 식은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 a, b를 x, y로 바꿉니다. 어떻게? 이거 써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a는 2x 빼기 3이라 쓸 수 있고 b는 2y 빼기 2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a, b를 x, y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대신 2x 빼기 3 2x 빼기 3 빼기 1의 제곱 2y 빼기 2 더하기 2의 제곱은 8이 돼요. 즉 2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2y의 완전 제곱은 8이 되고요. 그 괄호 안에 2 있으니까 좀 그렇죠? 괄호 안에 2를 다 뺄 거예요. 그럼 2의 제곱으로 튀어나온 거 알죠? 4로 튀어나오니까 양변 4 나눠서 답은 결국 x-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가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2고 중심이 2,0인 1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모양을 그린다 이거죠. 어렵죠? 네. 내신에서 저 문제가 나오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저 문제에서 숫자만 바꾼 유형은 당연히 꼼수가 있어요. 왜? 자,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렸잖아. 저 그림 잘 보면, 그러니까 흰 원하고 노란 원이 있고 중심에 A 3,2가 있어. 저런 그림을 너네가 처음 본 게 아닐 거거든. 저런 식의 모양의 그림을 뭐 할 때 하냐면 닮음 할 때 해요. 점대칭 도형이라는 거. 초등학교 때 한번 묵직한데 그 대칭의 중심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점대칭 도형 하면서 그 점대칭 도형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A 이 점을 중심으로 삼각형의 점대칭 도형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얘를 이 점으로 180도를 돌리는데 이걸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적 있을 거예요. 본 적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그거 하라는 거 아니고.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뭐도 해봤을 거냐면 그 A, B, C랑 닮음인 도형을 그리는데 2배를 확대한 도형을 그려가라고 이런 거 한 번 본 적 있을 건데 자 여기서 A만큼 가는데 한 번 더 가. 여기서 1로 가는데 한 번 더 가. A에서 C를 가는데 한 번 더 가. 그래서 A의 대응점 A 다시 B의 대응점 B 다시 C 다시. 그러면 흰 그림하고 노란 그림 닮음이죠. 몇 배 닮으면 2배 확대한 닮음이에요. 왜냐면 D 간 만큼 간 거예요. 이게 이거야. 얘를 기준으로 대응점 얘가 대칭의 중심이고 간만큼 한 번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으로 줄인 도형이에요. 그러면 너네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야 그러면 원의 둘레만 이제 이 점을 중심으로 반으로 축소한 거니까 여러분 당연히 반지름은 이거에 얼마 돼요? 절반 돼요. 반지름은 원래 루트 2잖아요. 루트 2 되고요.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중심도 반으로 확 축소죠. 얘랑 중심 어디야? x좌표 3하고 1 평균되면 2. 2,1이잖아. 그러니까 알면 뭐 이렇게 뭐 다 바로 나옵니다. 알면 이거 직선 버전도 있고 뭐 많은데 이것도 심한 때 하면 돼요. 심한 때 하면 됩니다. 그런데 1회차 때는 좀 힘들어요. 왜 개념 원리에 실력업에 막 나와 있고 하니까 방법은 다 있어요. 근데 소화하기가 힘들어 그렇지. 네, 이건 이런 것도 있구나. 자취 문제가 어렵게 내면 요 정도고. 근데 내가 이걸 굳이 한번 해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요 다음 단원이 뭐냐면 도형 이동이잖아요. 도형의 이동, 뭐 x축 방향 평행 이동, y축 방향 평행 이동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증명을 하려면 이 방식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어차피 한번 해야 돼요. 그냥 한번 소개를 한 거예요. 도형이 이동할 때 이 증명법을 많이 쓸 거라서 지금 잘 이해 안 돼도 몇 번 더 보면 괜찮으니까 천천히 하면 돼요. 급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RPM 같은데 뒤에 연습 문제 쪽에 나오는 수준이라 괜찮아. 지금. 그 다음에 안 했던 걸 좀 해봐야 돼. 자, 180번 이거는 아니 하자. 나중에 다 해줘요. 어차피 우리는 겨울방학까지 3회차를 돌리니까. 앞에부터 좀 합시다. 힌트만 좀 드릴게요. 아, 178도 해야 되나? 178도 해볼게. 너네 맨땅에 해내면 너무 힘들 거야. 178도 해보자. 자, 마이너스 2,3이고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5가 있어요.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한대요. 아하, 잘 그렸네. 약간 이렇게 그린 게 맞겠구나. 계속 얘기드리지만 특히 원부터는 막 계산으로 뭔가 하기에는 x도 2차, y도 2차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림을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쓰셔야 돼요. 많이 쓰다 보면 3-2도 편할 거야. 자,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있어. x축과 만난대요. 그럼 x축이 어느 정도에 있냐면 x축이 y는 0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y좌표 3이라서 위에 있고 얘는 y좌표 마이너스 5라서 밑에 있는 점인데 여러분 어차피 뭐를 합니까? 지름의 양끝에 있는 점이면 중심을 해보잖아요.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심반 지름이니까. 그럼 중심이 뭔지는 구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평균 내면 1,-1인가? 뭐 이래요. 그럼 x축은 y좌표 0이니까 여기보다 살짝 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고 문제가.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원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거 거리 문제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현길이 재는 거예요. 현길이 재는 거라고요. 그럼 현의 길이는 3-2에서 어떻게 했다? 뭐야? 길이 재는 거 무조건 피타고라스라니까. 이거랑 이거 할 줄 알면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해요? 거리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y좌표 0이고 y좌표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1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피타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식으로 막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가를 그때그때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79번에 원 넓이가 최소이려면 반지름이 짧으면 돼요. 반지름이 짧다 하고 계산하시면 되니까 넘어가고. 180번은 (5x 더하기 2y 더하기 8은요) 7x 빼기 3y 빼기 12는요 그 다음에 3x 더하기 7y 빼기 30은요 직선이 3개가 있는데 직선 3개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있어요. 뭐 이렇게 치자고요. 그럼 이 직선 3개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둘러싸는 원을 구하래요. 그럼 뭐예요? 외접어. 그러니까 뭐야? 뭐 맨날 했던 외심 어쩌고 저쩌고야. 그러면 당연히 별 내용이 없으면 뭘 해야겠어? 지금까지 하던 대로 두 직선의 교점 구하고 두 개 교점 구하고 두 개 교점 구한 다음에 얘네가 외심이니까 중심은 얘네 셋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 둘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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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림만 3번 해야 돼요. 개수도 더러운데.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세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한다. 라고 돼 있죠. 언제 다 해요 이거? 교점 어느 세월에 구해서. 그러니까 얘도 이제 잘 봐야지. 식을. 보이는 거 있어? 세 직선식을 잘 보면 보이는 게 있냐고. 네, 수직이다가 있죠. 내가 뭘 했어요? 뒤집고 분 바꾸면 수직이라니까. 73 곱하기 마이너스 37 곱해서 빵이잖아요, 더하면. 그러니까 얘네가 수직이야. 자, 수직이면 뭐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둘이 직각을 이루니까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원에 내접하는 직각삼각형은 3-2에서 뭘 했어요? 지름이잖아 이게. 단어는 뭐식 있잖아. 원주각 중심각 해가지고 3-한테 조금 됐지만 그 중심각이 180도면 원주각이 90도 해가지고 반원은 무조건 직각삼각형 된댔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와? 지름의 양끝이 나와요.
그러니까 MN이 수직이니까 이게 M직선, N직선이라 치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ML의 교점하고 LN의 교점이 이건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지름이 안 끝이니까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하고 하면 돼요. 언제 외심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외심을 구해라 해도 이렇게 하면 되고 두 교점의 중점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식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를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성질들 뭐 현길이 뭐 기타 쓰는 거 뭐 원주각 중심각 계속 조합을 하면 할수록 문제 난이도가 많이 달라져요. 그냥 하면 난이도가 장난 아닌데. 뭐 그렇다고 3다시 엄청난 심화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라서 3다시를 되게 빡시게 해야 되나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저 정도지. 보조선이나 저런 게 보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81번은요. 이것도 딴 거 아닌데. 이거는 요새 중2에서 안 하나? 잘 모르겠네. 중3에는 이게 없겠는데. 자,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쪽 원 위에 한 점 P가 있고요. 이쪽 원 위에 한 점 Q가 있는데요. 이 둘이 연결할 거거든. 자, 그러니까 P는 원 돌고 Q도 돌아. 그럼 PQ의 길이를 재는데 거리가 가장 멀면 얼마냐예요. 거리의 최대가 뭐냐입니다. 그러면 거리의 최대를 물어볼 정도면 거리가 가장 가까우면 얼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PQ가 한 요 정도 있으면 PQ가 제일 가까울 거고 P가 요 정도에 Q가 한 요 정도 있으면 제일 멀 것 같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요? 또 뭐 하겠어요? 이게 무조건 중심이에요. 네. 원에서 중요한 건 중심 반지름이라니까. 모르겠으면 중심 반지름 그려놓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둘이 연결한 직선 연장해서 이렇게 잰 게 최소고요. 이렇게 잰 게 최대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네, 중심, 점 두 개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두 개가 필요하다고. 네. 일단 2-1을 하면서 봐야지. 자, 이렇게 하면 돼요. 82번도 좀 볼게요. 아니다, 이거는 이걸 해주나? 아니야, 82번은 좀 고민을 해봐. 네, 해봐요.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는 게 맞아요. 힌트는 줬으니까 뭐 단원 딱 하면 저거 직각삼각형 나온다 했으니까 82번 한번 생각해보면 할 거예요. 그림으로 뭘 분석하려고 해보세요. 그림을 간단하게라도 그려보라고. 원 위에 두 점이 두 점이 있고 PAB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P를 어떻게 잡으면 될 것인가 고민해봐요. 한 10분 남았는데 그 뒤에 개념 살짝만 설명할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가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만 좀 하고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중학교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원은 식이 2차라서 뭐랑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랬냐면 2차 함수랑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뭔가 했던 거랑 원에서 하는 건 되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보다는 원에 대한 모양이 좀 더 친숙하고 원 성질을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원은 좀 더 그림 위주로 가고 2차 함수는 좀 더 식 위주로 가긴 하죠. 여러분 기하 선택하면 뭐 그 두 가지를 다 해볼 테지만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가 변했단 말이에요.
2차 함수도 2차식이죠. 원도 2차식이고요. 원은 여기서 이제 y제곱만 더 있으면 원이잖아요.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가 떨어져 있어서 교점이 없든 스쳐가지고 점이 하나 만나든 그렇게 두 개 만나든 셋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원하고 직선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하나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빵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2차 함수에서는 이걸 뭘로 구별했어요? 해가 두 개, 한 개, 빵개. 그러니까 연립해서 갖다 하고 넘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했어? 판별식 썼잖아. 해가 한 개냐, 두 개냐, 빵개냐. 그러니까 원도 똑같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자 전개한 형태가 이거니까 그 다음에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 있잖아. 그러면 저 세 개가 뭘로 구별돼? 교점의 수로 결정이 되니까 구별이 되니까 대입해 연립해. 그럼 y는 mx 더하기 n 집어넣으면 그렇게 분명하겠죠? 2차식이 나와요. 연립 2차식이죠. 근데 대입법을 쓸 수 있으니까 해는 두 개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판별식 쓰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면 교점 2개, 판별식이 0이면 교점 1개, 판별식이 음수면 교점 1개입니다. 근데 이게 일이란 말이지. 대입해서 하는 게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은 이거 말고 이거 써도 되지만 너무 더러워서 아무도 저걸 쓰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저거 쓰지 않아요. 대신에 타원이나 쌍곡선은 저걸 써야 돼요. 네,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뭘 하느냐? 이 세 개가 어떻게 구별돼요? 네, 멀어지잖아요. 점점 직선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거리 개념으로 합니다. 교점이 없으면 거리가 멀다. 교점이 한 개면 거리가 중간, 교점이 두 개면 거리가 가깝다. 그럼 당연히 기준이 뭐야? 얘가 기준이지. 얘를 기준으로 거리가 멀다, 가깝다로 봅니다. 그러면 얘 교점이 하나인 애를 기준으로 거리가 어떻게 될 건데? 점과 직선 사이가 없죠. 그래서 중심하고 저 직선까지 거리를 쟀는데 이 거리가 뭐랑 똑같으면 반지름하고 똑같으면 거리가 딱 중간이구나, 교점이 한 개구나, 접선이구나 하면 되고, 거리가 반지름보다 멀면 교점이 없구나, 거리가 반지름보다 가까우면 교점이 두 개구나로 푼다고요.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다 이걸로 풀어요. 그래서 얘가 뭐니까 접선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2차 함수도 접선의 방정식이 중요했다시피 원도 중요하겠지. 그리고 저기 3-2에서 이런 거 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피타 같은 거 쓰고 막 했잖아요. 3-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길이나 이런 길이나 이런 길이가 필요할 텐데 이걸 접선의 길이라고 했거든. 얘는 뭐야? 반지름. 얘는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 내지는 반지름 대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봐도 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있잖아요. 그거 다 여기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갖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별식이 너무 그지 같기 때문에. 원일 때는 거리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79쪽에 있는 내용을 대충 설명을 한 거예요. 거리가 가깝다, 멀다, 중간이다, 접한다 기준으로 원하고 직선을 같이 분석한다. 네, 그래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고, 숙제는 78쪽까지 연습 문제를 한번 잘 고민해 가면서 풀어보세요. 별로 안 나갔네요. 76쪽에서 78쪽까지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클리닉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